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재유 사이언스의 정인성 강사입니다. 자,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우리 이재유 생물 원포인트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맨 처음 나오는 내용은 바로 세포의 기본 구조가 되겠습니다. 일단은 세포라고 하는 것이 뭐냐라고 여러분 아셔야 되는데, 세포라고 하면 우리 사이보라고 불리는 단어로 우리가 일본어로 꼭 알고 계셔야 되겠죠. 자, 세포를 영어로 하면 셀이라고 하죠. 셀이 원래는 무슨 뜻일까? 세포라는 뜻보다는 우리 셀이라고 하면 독방이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어떤 뭐 갇혀있는 아주 작은 공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이 셀이라고 하는 것이 왜 이제 세포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게 되느냐 라고 하면, 우리 생명체의 기본 단위가 되는 이 세포가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느냐? 작은 공간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합니다. 이 작은 공간이다 라고 이렇게 구별짓기 위해서는 뭔가 경계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세포에는 항상 뭐가 있느냐? 세포를 싸고 있는 막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세포막, 사이보마크라고 하죠. 세포막이 있어야지만 세포다. 즉 세포막으로 둘러싸여 있는 이 작은 공간을 우리는 세포라고 하고, 그 속에 어떤 것들이 구성되어 있고 각각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셔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자, 일단은 세포를 분류하기 전에 세포의 모습을 따라서 우리는 크게 두 가지 종류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세포라고 하시면요, 원핵세포와 겐카크 사이보라고 하고요, 진핵세포, 신카크 사이보라고 하죠. 그래서 이 원핵세포와 진핵세포는 아닙니다. 이 원핵세포는요, 어떤 것들이 있냐, 밑에 그림에 나와 있습니다. 대장균이죠. 대장균은 우리가 알다시피 이제 균류입니다. 세균이죠. 균이니까 얘네들은 굉장히 작은 하나의 세포로 되어 있는 생명체다라고 얘기하죠. 이런 것들을 우리 뭐라고 하느냐, 단세포라고 하죠. 단세포. 그래서 원핵세포는 거의 단세포들이 많고요. 대장균 같은 것들도 여기 포함이 되어 있고요. 또 원핵세포의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시아노박테리아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시아노박테리아, 우리나라 말로는 남세균이라고 해요. 남세균이라고 해서 최초의 광합성을 한 세균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일본어로는 시아노박테리아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시아노박테리아는 광합성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광합성을 하는 광합성 색소가 들어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틸라코이드라고 하죠. 티라코이도라고 합니다. 이게 광합성 색소로 광합성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물질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진핵세포다라고 하시면요, 일단은 우리가 알고 있는 동물이나 식물들이 다 진핵 생물이라고 해서 세포의 구조가 뭐 좀 더 복잡하고 기능이 많이 있는 이런 세포를, 진핵 생물의 세포를 우리는 진핵 세포라고 합니다. 그러면 일단 이 원핵 세포와 진핵 세포는 어떻게 구별하는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일단은 이 세포라고 부를 수 있는 얘네들의 공통점이 뭐냐? 자, 원핵 세포와 진핵 세포의 공통점은, 첫 번째, 얘네들은 둘 다 세포이기 때문에 무엇을 가져야 되느냐? 이 세포에 들어있는 정보를 담아둘 수 있는 요 DNA라는 게 있어야 됩니다. DNA, 염색체라고 하죠. DNA는 원핵세포에도 있고, 여기 보시면 여기 안에 있죠? 얘네들 DNA입니다. 염색체라고 하죠. 이런 애들이 있기 때문에 이 세포의 정보, 이 생명체의 정보, 유전적인 정보를 담고 있는 요소가 무조건 안에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세포 하나에도 유전 정보가 다 들어있기 때문에 이 생명체가 어떤 기능을 하는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세포 하나로도 다 알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바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세포라고 하면 어떤 막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여기 한 공간이 있어야 된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세포막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세포막이 존재해야 된다. 여기 세포막이 있죠? 그리고 또 여기도 세포막이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이러면 세포막 안에는 그럼 무엇이 있느냐? 이러한 뭐 기관들도 있겠지만, 원핵세포 같은 경우에는 DNA가 있다, 뭐 틸라코이드가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진핵세포 안에는 굉장히 많은 요소들이 있습니다. 뭐 미토콘드리아라든지, 뭐 골지체라든지, 그리고 엽록체, 그리고 소포체, 이런 것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 안에 있는 기관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지만, 그럼 얘네들이 왜 이렇게 특정한 모양을 유지할 수가 있느냐라고 하시면, 여기에 들어있는, 즉 소기관 이외에 들어있는 이런 빈 공간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이곳에서는 액체가 들어있습니다. 물이죠. 물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물이 들어있는데 이 물들을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세포질이라고 합니다.
자, 이 세포질로 이 세포막을 꽉꽉 채워넣기 때문에 이 세포들은 어떤 형태를 유지할 수 있는 거고, 그 속에 이런 세포 소기관들이 둥둥 떠다닐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세포질을 다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공통점이 있으면 차이점이 있겠죠. 그럼 차이점은 어떻게 되느냐? 자, 첫 번째로는 우리 바로 핵입니다. 아까 전에 원핵세포 같은 경우에는 이 DNA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세포질에 둥둥 떠다니고 있었어요. 즉, DNA를 담는 다른 막이라든지 이런 주머니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세포질에 둥둥둥둥 떠다니고 있는 게 바로 이 원핵세포의 DNA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진핵세포는요, 이 DNA를 담는 이런 막이 하나 더 있습니다. 요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핵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핵을 구분 짓는 요 막을 우리는 핵막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핵세포와 원핵세포의 가장 큰 차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요, 바로 이 핵이 있느냐 없느냐, 즉 핵이라고 부를 수 있는 이 주머니, 핵막이 있냐 없냐로 따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핵세포는 핵막이 없기 때문에 세포질에 이 DNA가 떠돌아다닐 수 있는 거고요. 진핵세포는 이 핵이라고 부를 수 있는 이 DNA를 담는 주머니가 있기 때문에 세포질 밖으로는 이 DNA가 다닐 수 없다라고 생각해 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막형 소기관이라고 얘기할게요. 막형 소기관이다라고 하는 것은, 자, 세포 내 소기관인데 무엇으로 되어 있느냐? 막으로 되어 있는 소기관이다라고 부릅니다. 즉, 우리 원핵세포의 모습을 보시면 얘네들이 세포막 안에 또 다른 주머니가 있다거나 또 다른 막이 있다거나 이렇게 구별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DNA도 둥둥 떠다니고 있고요. 광합성 색소인 틸라코이드 역시도 여기서 세포질 내에서 둥둥 떠다니고 있죠. 즉, 주머니 안에, 세포막이라고 부를 수 있는 이 주머니 안에 또 다른 주머니가 존재하지는 않는다 이 말입니다. 하지만 진핵세포다라고 하는 것은요, 여기 엽록체만 보셔도 엽록체라고 하는 주머니 안에 여기 틸라코이드가 이렇게 있습니다. 틸라코이드, 정확하게 말하면 여기 또 다른 또 주머니 안에 또 틸라코이드가 들어있긴 해요. 자, 그래서 여기는 주머니 안에 또 주머니가 있어서 어떤 기능을 하는 요소들을 담고 있다. 이것을 우리는 막형 소기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엽록체라고 하는 막으로 둘러싸여 있는 이 광합성을 하는 기관을 우리는 막형 소기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여기 또 미토콘드리아라고 불리고 있는 여기서도 에너지를 생산해낼 수 있는 요소들이 여기에 모여 있어서 이 미토콘드리아라고 불리는 이 막 안에 다 들어있기 때문에 이거 역시도 어떻다? 막형 소기관이라고 불릴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소포체라든지 아니면 여기 골지체라든지라고 하는 이런 것들도 다 막으로 둘러싸여서 만들어진 것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진핵세포에는 막형 소기관이 있고 원핵세포에서는 막형 소기관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 번째로는 세포벽입니다. 세포벽, 선생님 여기도 세포벽이 있고 여기도 세포벽이 있는데 세포벽은 둘 다 존재하지 않나요?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자, 일단은 원핵세포 같은 경우에는 세포벽이 다 거의 다 존재를 합니다. 자, 그런데 진핵세포에서는 동물세포와 식물세포로 나뉠 수가 있는데, 이때 동물세포에는 세포벽이 없고요. 식물세포에는 세포벽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원핵세포에 있는 세포벽의 재질과 진핵세포의 식물세포에 있는 세포벽은 이런 재질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 이것도 나중에 구별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똑같이 세포벽이라고 불릴 수 있는 요소는 있지만 얘네들의 세포벽의 성분이 다르기 때문에 이것들도 여러분들 구별을 해 두셔야 된다라는 거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진핵세포에서 동물세포와 식물세포 다르다라고 했는데 어떻게 다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왼쪽이 바로 식물세포고요. 오른쪽이 이제 동물세포가 되겠는데, 동물세포와 식물세포는 둘 다 진핵세포이기 때문에 핵도 존재하고 막형 소기관도 존재합니다. 하지만 서로 약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좀 알아보고 가겠습니다. 자, 일단은 핵이라고 하는 DNA를 담고 있는, 즉 세포의 유전 정보를 담고 있는 이 막이 있다고 했죠. 그 막을 우리는 핵을 구별짓는 핵막이라고 하고, 그 안에 우리 염색체라고 불리는 유전 정보를 담는 물질이 있고, 또 그 안에 핵소체라고 불리는 핵의 중심 요소가 또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 핵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들이 있고요. 또 미토콘드리아라고 에너지를 생산해내는 기관이다라고 해서 이렇게 작은 막형 소기관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세포질 기질이라고 해서 세포를 채우고 있는 세포질, 즉 물과 같은 액체를 우리는 세포질 기질이라고 하죠. 자, 그리고 또 세포 함유물이라고 해서 세포 안에 들어있는 물질들, 뭐 영양소라든지 아니면 노폐물이라든지 이렇게 떠다니는 것들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무엇보다도 세포라고 얘기할 수 있는 세포막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까지는 공통점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식물세포와 동물세포가 조금씩 이제 다른 소기관이 존재하는데, 자, 일단은 식물세포에는 액포라는 게 있습니다. 액포라는 것은 액체를 담고 있는 작은 막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동물 같은 경우에는 수분이 부족하면 뭐 물을 마시러 간다거나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지만, 식물은 뭐 물이 모자라다라고 하시면 물이 올 때까지, 비가 내릴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세포 내에서 물을 담고 있거나 아니면 영양소를 담고 있거나 아니면 노폐물을 담을 수 있는 이런 작은 막이 발달했습니다. 원래는 동물 세포에도 있었는데 동물은 이제 더 이상 액포가 필요가 없어서 퇴화를 했고요. 식물 세포는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액포가 관찰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식물은요, 광합성을 하기 때문에 엽록체가 존재를 하죠. 자, 그리고 식물은 또 뭐가 있느냐? 세포벽이라고 해서 셀룰로스로 만들어진 딱딱한 벽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무 같은 경우에는 만지면 딱딱하죠. 그리고 뭔가 튼튼하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하지만 동물들을 만져보면, 이렇게 피부를 만져보면 말랑말랑하죠. 자, 이렇게 세포가 다른 재질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만졌을 때 단단함을 느끼느냐 아니면 말랑함을 느끼느냐,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물 세포 같은 경우에는 중심체와 골지체라고 있습니다. 이런 세포 소기관에 대한 이야기는 이따 다음 영상에서 자세히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일단은 차이가 난다라는 것을 꼭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진핵세포와 원핵세포의 차이, 그리고 진핵세포 내에 있는 식물세포와 동물세포의 차이를 정확하게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표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재유 문제에서도 자주 등장하는 개념이다 라고 생각하시고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은 진핵세포는 우리 동물세포, 사람이죠, 히토. 식물이라고 찌바키라고 되는데, 찌바키가 동백꽃입니다. 동백. 자, 이런 거를 많이 알아두셔야 돼요. 식물의 이름, 동물의 이름을 많이 알아두셔야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에 나왔을 때, 아, 찌바키가 뭐지, 이런 식으로 막 여기에 빠져서 뭐 문제의 요점을 놓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나오면 그때그때 알아두시는 것을 추천을 드려요. 자, 여기 아오카비라고 있는데, 아오는 파란색이라는 뜻이죠. 카비가 이제 곰팡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우리 푸른 곰팡이가 되겠죠. 푸른 곰팡이에서 우리 페니실린이 나왔죠. 균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원핵세포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고세균 영역에 있는 메탄 생성균이라고 해서 뭔가 에너지를 만들기 위해서 생성을 하는데 그때마다 메탄이 만들어진다라고 해서 메탄 생성균이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대장균이라고 해서 얘는 세균류, 그리고 유레모라고 해서 시아노박테리아의 일종이다. 이런 것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세포막입니다. 세포막이라고 하는 것은 세포라고 불릴 수 있는 최소한의 이제 바운더리, 최소한의 이제 주머니다라고 불릴 수 있기 때문에 세포라고 얘기하려면 일단은 세포의 경계를 가지는 세포막은 무조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모든 세포들이 세포막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의미로 세포의 유전적인 정보를 담으려면 DNA라고 하는 요소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모든 세포들은 DNA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자, 핵막이라고 하는 것은 핵이라고 부르는 이 DNA를 담고 있는 주머니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근데 이 핵막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우리는 진핵세포냐 원핵세포냐 이렇게 나눴습니다. 그래서 진핵세포에는 모두 핵막이 존재하는데 원핵세포에는 핵막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미토콘드리아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에너지를 생산하는 기관이고, 그리고 이 미토콘드리아는 막형세포 소기관으로 이제 막으로 둘러싸여 있는 기관이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핵세포는 막형 소기관이 있지만 원핵세포는 막형 소기관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미토콘드리아는 진핵세포에는 다 존재하지만 원핵세포에는 다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엽록체라고 하는데, 엽록체는 광합성을 할 수 있는 소기관인데, 광합성은 실제로 엽록체 안에 있는 틸라코이드라고 하는 광합성 색소로부터 광합성이 이루어집니다.
그럼 이 엽록체라는 것은 이 틸라코이드라라고 하는 광합성 색소를 담고 있는 주머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즉 세포 소기관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세포 소기관, 광합성을 하는 생물들은 많이 있지만 이 광합성을 할 수 있는 세포 소기관으로 이렇게 주머니가 따로 있는 것들은 진핵세포밖에 없죠. 그 중에서도 식물세포가 광합성을 하기 때문에 식물세포만 광합성을 할 수 있는 세포 소기관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하지만 여기에 엽록체가 아니라 틸라코이드다라고 나오면 틸라코이드는 시아노박테리아, 광합성을 할 수 있는 세균인 시아노박테리아도 틸라코이드는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알고 계셔야 되겠죠. 마지막으로 세포벽입니다. 세포벽이다라고 하는 것은 진핵세포에서는 동물세포는 세포벽이 없고 식물세포가 세포벽이 있다고 했죠. 그래서 단단한 물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식물세포에만 세포벽이 존재하죠. 그리고 푸른 곰팡이라고 불리는 균류에도 세포벽이 존재합니다. 자, 푸른 곰팡이에도 세포벽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또 원핵세포에도 얘네들도 우리가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세포벽이 존재한다라고 했었죠. 자, 그런데 얘네들이 똑같은 세포벽이냐라고 하면 그 구성이 다르다라고 했습니다. 요것도 알아두세요. 식물세포의 세포벽은 우리 셀룰로스라고 불리는 다당류로 이루어져 있죠. 얘는 셀룰로스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딱딱한 세포벽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푸른 곰팡이 균류에 있는 세포벽은요, 우리 키틴이다라고 하는 곤충의 외골격, 곤충 보면 딱딱하죠? 그 딱딱한 그 외골격과 비슷한 질긴 다당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푸른 곰팡이도 역시 세포벽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원핵세포에 있는 이 세포벽은 무엇으로 되어 있느냐? 펩티도글리칸이다라고 불리는 당과 펩티드가 합쳐져서 만들어져 있는 세포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펩티도글리칸은 우리 항생제를 쓰면 얘가 금방 이제 무너져 버립니다. 그래서 이 세포벽이 부서져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항생제를 쓰면 이 균류, 대장류 같은 이 균들이 다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재질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포벽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얘네들이 가진 세포벽의 성질이 다 다르다라는 것을 이해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여러분들 이렇게 길게 설명하다 보니까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여러분들 꾸준히 이 설명을 듣고 이해를 하셔야지 생물도 금방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물 원포인트 강의도 앞으로 많이 기대해 주시길 바래요. 자, 오늘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에 주소로 꼭 연락 주시길 바래요. 자, 그럼 우리 다음에 다시 만나요. 안녕.